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만나서 그 통계학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통계학은 내가 지난번에도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개념이에요. 개념과 공식.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 머릿속에서 녹아내서 문제 안에서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으면 돼. 즉, 어떤 다른 파트보다도 웬만하면 다른 파트보다도 훨씬 더 애매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분석만 잘 되면요.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파트인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제 3.1부터 3.13까지 즉 3개의 파트를 쫙 한번 나가셨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랑 할 때는 전부 다 이해가 돼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 개념이 잘 안 되면 좀 부정확하게 좀 개념이 안 된다라고 싶으면은 개념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가. 왜 실제로 보면은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분명히 늘 거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문제풀이도 한번 여기는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해.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시면 이쪽은 분명히 나아집니다. 분명히 나아져요. 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우의 수 같은 거 할 때 경우의 수 같은 거 어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계속 새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접근 자체가 잘 힘들어.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특히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분명히 더 보이고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공부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산적 확률 분포까지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이산적인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읽으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렇게 빡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런 건데요. 다시 한번 단계를 차근차근히 밟아가면서 자 이제 저 강의를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또 한번 보시고 그치? 지난번에 필기 열심히 하셨지만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통계학부터는 이제 공부의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의 자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쵸? 필수 불가결한 어떤 이론들이에요. 이론을 모르면 어떡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개념 속에서 녹아들어 있는 공식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과 됐죠? 그런 걸 완벽하게 숙지한 후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 다 알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들은 한글로 써져 있거든. 한글. 그 한글이 어려워. 즉 문장의 해석 능력. 이게 지금 뭐 만만치 않다고는 볼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쉽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분명히. 그래서 문장의 해석이 정확히만 되면 이 두 가지가 성결이 되면 그래서 일단 문제 풀 때도 문장을 해석하려면 있잖아. 마치 내 영어 그 독해하듯이 딱딱 끊어가면서 여기까지가 변수고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고 여기까지가 어떤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 조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지만 연습을 통해서 다 커버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산적인 변수가 무엇인가부터 하였지만 일단 잠깐만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뭐 그런 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 원래 중2 때 통계학을 먼저 접해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도수에 대한 분포표 분포라는 걸 배우셨어요. 걔를 갖다 이제 표를 만들려면 이제 도수 분포표죠. 우리 가볍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계학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통계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데이터, 즉 어떤 수치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수치를 줄게. 1 2개, 2 2개, 3 2개, 4 2개, 5 2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런 거 하였잖니? 근데 얘는 1이 2개거든. 그래서 1의 개수를 도수라고 불렀던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의 그 현상을 보니까 어쨌든 1 똑같은 거니까 1부가 1, 2, 3, 4, 5까지만 나와 있네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별양이라 불렀다고. 별양?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종류, 됐습니까? 종류 1, 2, 3, 4, 5. 맞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개수가 2개씩 있네요. 그 개수를 도수라 불렀고 기억나? 대충 봐 그냥.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표를 만들면
이런 거 기억나죠? 우리 중2 때 했던 거. 여기다가는 별량을 줬고, 여기는 도수를 줬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에? 이해가십니까? 별량은 1, 2, 3, 4, 5뿐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시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의 종류죠, 종류. 종류. 그리고 이제 도수 계산하면 다 2개씩 있어요.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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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수를 다 더하면 총 개수가 나오는 거지. 몇 개야, 이거? 10개지, 그치? 그래서 이게 10개였다. 총 도수의 합 10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통계학이라는 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뭐 그런 싸움이라는 이거죠. 근데 분석할 때에, 그러면 이런 수치들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수치를 잡자. 그게 이제 1번이고. 됐니? 그게 이제 대표값이라고 부르는데, 대표값. 여기에 지금 그 사이숏이 들어갔나? 모르겠네. 뭐 어쨌든.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평균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 뭐 이딴 거 대충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중앙값, 중앙에 위치하는 값, 뭐 이딴 걸 배우셨는데,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치들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배우셨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 평균, 이 평균에 우리는 풀코스를 맞추는 거죠. 됐어요? 그 평균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평균을 구하실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전체 개수분의, 개수가 몇 개였어? 10개죠. 그런 거를,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총 개수. 좋아? 총 개수? 어때? 맞습니까? 총 도수의 합? 뭐 이렇게. 분의, 여기는 모든 데이터들의 합이었단 말이죠. 그죠? 별량들의 합인데, 지금 얘네가 별량이 지금 1인데 있잖아. 1. 1이 몇 개 있으니? 2개 있으니, 얘를 갖다 이렇게 곱했단 말이죠. 그죠? 여기 2가 몇 개 있으니, 2개 있으니, 이런 거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결국은 별량 곱하기 도수 해가지고, 되니? 그들의 합을 계산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이 정도만 좀 대충. 되지. 그래서 얘를 기호로, 평균의 기호는 mean의 약자를 써가지고 m이었더라. 뭐 이 정도까지. 어땠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개념을 한번 배우셨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산포도라는 걸 이제 배우셨는데 그 2개가 뭐냐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분산과 분산과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 요걸 이제 배우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는 좀 그래도 할만했는데 그치요? 중2 때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말이죠. 겁나 쉬웠잖아 이거. 분산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거. 근데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통계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요. 이 평균이라는 거는 대표값, 대표할 수 있는 수치다 이거고요. 산포도는 뭐냐면 실제로는 편차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내가 편차에 대해 개념을 설명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야. 됐지? 편차를 아셔야 되는데 결국 산포도라는 것은 편차를 아시면 느껴지게 됩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 즉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숫자들이 데이터가 정확한 의미야 이게. 나중에 더 나오니까 한번 써줄게. 평균. 지금 내가 구한 평균이 있잖아요, 요거. 됐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편차가 차이의 준말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럼 그런 수치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좀 보시고. 알았지?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포도라는 거야. 그게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라 이거야. 되니? 근데 이제 결국은 대충 이 정도만. 편차가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 나한테. 1, 2, 3, 4, 5. 그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이거 계산 다 해보시면, 평균이 3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예상하셨듯이. 예? 가운데가 3이니까. 근데 3을 갖다가, 평균을 갖다가 한번 빼보세요. 만약에 이제 1이라는 변량이 있으면, 그죠? 여기다가 3을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2죠. 2라는 변량이 있으면 3을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어떤 의미를 갖죠? 내가 보고 있는 이 별량이, 됐지?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차이가, 2 정도 떨어져 있다. 그죠? 이거는 1 정도 떨어져 있다. 그죠? 몇 개씩 있잖아요. 또 3은, 평균 3 빼면 얼마야? 0이죠. 근데 얘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없다. 그죠? 떨어져 있는 게 없다. 뭐 4는요?
4 빼면 얼마야? 1이죠. 아, 그럼 얘도 차이가 1이네? 뭐 이 정도. 그런 걸 편차라 부른다고, 편차라고. 그래서 편차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별량에서 뭐 뺀 거냐면 평균을 뺀 거예요. M. 평균 M. 알겠죠? 그래 놓고 이 편차를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분산이잖아요, 분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것들이 분산과 표준 편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였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즉 편차를 다 구해놓고요.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도 있고 뭐 플러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놈들의 제곱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놈의 평균은 아까 했듯이 이런 방법으로 재였잖아. 그치? 그래서 편차들 막 만들어 놓으면 다시 평균을 만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분산을 구했으니까 엄청나게 중2 때 짜증났었지.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요, 그냥 너희들이 구한 분산이잖아. 그 분산이 너무 크거든. 실제로 그 제곱을 갖다가 평균 내더라도 굉장히 큰 수치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루트를 딱 씌운 거. 자, 이 정도 개념은 아시면 되는데, 되니? 왜 중2 때 지금 개념을 내가 써주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고2 때의 개념과 똑같아요. 실제로는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수에 대한 분포는 배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확률에 대한 분포구나. 요 말만 달라질 뿐이야. 요 말만. 일단. 그래서 이 정도 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캐치를 했다고 치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2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했다고 치고요. 결국 통각의 목적은 저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알겠니? 그런 분포 상태를 알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 그걸 왜 하냐면요. 그걸 알아야 다음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갈게요. 그러면 이산적 확률 분포에서 됐지? 첫 번째는 내가 뭐부터 강의했어, 얘들아? 이산적인. 여기는 별량이라는 말 안 쓰고 똑같은 말인데 변수라는 표현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산적 변수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게 문제 푸는 단계다. 좋습니다. 자, 이산적 변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떤 개념을 갖다가 내가 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알았지? 좋습니다. 그럼 이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니까. 이산. 그런 거야. 흩어져 있다는 거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알겠지? 반대말을 좀 느끼면 더 좋은데요. 반대말은 뭐냐면 연속적. 알겠죠? 이 데이터들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고 얘는 떨어져 있다는 거야. 뭐 이 정도 일단.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살짝만 비교하면서 가보자. 자, 이산적 변수 대 여기는 연속적 발음이 잘 안 되네. 변수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실제로요 이산적인 변수는 가장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산적 변수와 연속적인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는요 셀 수 있어요. 카운팅이 된다고. 알겠니? 결국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유한계란 얘기야. 네? 근데 이제 연속적 변수는 절대로 셀 수 없어요. 없는 것들.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왜 셀 수 없냐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한계야, 무한계.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갖다 봤을 때,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 안에서 그 변수가 연속인가, 불연속이란다. 연속인가, 이산적인가를 보려면 딱 두 가지만 따져도 됩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죠? 그럼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어. 선생님이 데이터를 1서부터 300까지, 300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뭐 자연수라고 할까요? 고까지의 자연수. 이 전체 개수가 300개지 뭐. 맞아, 안 맞아? 그지? 그 중에서 짝수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이런 이제 기호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x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변수를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여기는 대문자를 많이 써요. 대문자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 x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x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x라는 것은 짝수니까 2도 되고요.
4도 되고요. 뭐 6도 되고요. 뭐 댕댕댕 이렇게. 맞아? 뭐 300도 짝수니까 300까지. 이렇게 전부 다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보니까 변수들을 보니까 딱딱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2가 4 사이에 원래 3도 있는 거고 또 2.1 같은 것도 있는 거지만 그냥 딱딱 끊어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의 변수를 이산적 변수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얘하고 상반되게 보세요. 되지? 상반되게 내가 x라는 걸 1과 300 사이로 잡을 건데요. 똑같죠? 그죠? 똑같죠? 비슷하죠? 근데 이때는 잔수가 아니라 x는 실수 또 뭐 유리수 뭐 등등등 하고 했다고 칩시다. 됐죠? 그럼 여기 안에 존재하는 실수는 300개면 300개라고 셀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겁나 많이 들어있다고요. 왜냐면 1도 있고 1.1도 있고 1.12도 있고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 이런 변수들은 셀 수 없구나. 이게 연속적이라고 말을 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지? 간단하게 요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문장 안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연속적인 거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서 또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약간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이건 이해 빡 가는데 이런 느낌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몸무게. 뭐 선생님이 63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63kg 하면 킬로그램이라면 됐습니까? 지금 이거 연속적 변수라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63kg는 측정값이에요. 측정값이라는 건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63kg라고 있는 건 편의상으로 있는 거고 63.33339kg 정도 되는 거고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뒤에 되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존재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63이랑 딱 끊어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죠. 시간의 개념. 뭐 3시 30분? 아니죠. 3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은요. 그 다음에 초도 있고요. 그쵸?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알겠지?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등등등이 자, 연속적 변수가 된답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요. 이런 거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포 상태, 확률 분포 상태를 보고 싶다는 얘기야. 얘가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뿅뿅뿅뿅뿅. 이런 거 알지? 주사위. 그죠? 주사위. 쇽. 주사위 있습니다. 여기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써있겠죠. 이렇게. 막 써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 주사위를 2개나 던졌을 때. 되십니까? 그 2개 던졌으니까 나오는 두 수의 합. 야, 걔를 갖다 변수 x라고 하자. 문장 안에서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변수 x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야?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있는 거죠. 왜냐면 몇 개 안 되거든. 셀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냐? 만약에 1하고 1이 나왔다면 2개 더하면 얼마고요? 2죠. 그럼 가장 작은 숫자는 2죠. 2. 또 3도 나올 수 있겠죠. 두 수의 합의 포인트를 던지면, 그죠? 그 다음에 뭐 4도 가네요. 땡땡땡. 네, 6하고 6이 나왔으면 가장 큰 숫자가 12가 나오네요. 그렇네요.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면 셀 수 있다는 거고, 딱딱 끊어져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이산적 변수라고 한다. 되죠?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산적 변수를 문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요. 또 이런 식으로요. 끄집어낼 수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단 한 문제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잡아주는 1번, 2번, 3번이 결국 문제 풀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으로인데, 아직 이제, 본론을 못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산적 변수는 이제 내가 알겠고, 문장을 봤을 때 그걸 끄집어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산적 변수에 대한 확률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산적 변수에 대한 확률로 들어가셔야 되고 요때 나오는 요 확률 있잖아요. 요 확률. 그러니까 조금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확률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전체의 경우에서 전체 그 특정 사건의 경우수 있잖아요. 이런 거. probability A.
A가 나오기 위한 확률은 뭐였어요? 네?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요 A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요. 요런 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요런 거.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2단계에서, 요 2단계에서 좀 섬이 더 막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어려우니까. 확률이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결국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부터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확률까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죠. 자, 이 변수라는 게, 이산적 변수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괜찮아? 공뽑기가 가겠습니다. 공뽑기. 주머니.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좀 이상하네. 뭐지 이거? 아, 여기에 됐죠? 우리 맨날 하는 거. 응? 맨날 하는 거. 검은 거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랑이. 자, 파랑이 7개 있다고 칩시다. 공입니다. 공.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10개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에서 공 3개를 뽑고 싶다. 3개 뽑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문장에서 여기까지를 다 끊어 제끼고 뽑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문장 해석이라는 거. 그러면 뽑아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보여야 된다고. 알겠니? 확률을 구하시려면. 그럼 뭐야?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야, 10컴비 3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3개를 뽑는데 뽑으면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들어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파랑이 파란색 공의 개수. 자,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요. 그걸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문장이. 그럼 너희들은 이 x라는 그 앞에 말에 들어있는 개수면 개수. 되니? 이가니? 횟수면 횟수. 뭐 금액이면 금액.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개를 뽑을 건데 그 안에 파란색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예 안 들어가면 검은 거 3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따라서 빵개. 맞아?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생각하는 변수, 이산적 변수고요. 이빨이 들어오면 그죠? 3개까지. 이런 거를 요 문장 안에서 스피드하게 끄집어 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스피드하게. 만약에 이렇게 끄집어 내셨다면 보세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뭘 생각한다고 얘들아? 확률이요. 확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표현들 좀 익혀두세요. x라는 변수가 있잖아. 근데 걔가 0일 확률. 되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하진 않을게요. 1일 확률. 걔가 1이 될 확률. 걔가, 물론 이제 다 쓰면 이렇게까지 있겠죠. x가 3이 될 확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야 돼.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며. 그치? 만약에 이거 하나를 구하면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막히면 안 된다고요. 네, 거기까지 되셔야 된다고요. 네. 자, 이게 방이 뭐냐면, 저기 결과적으로 의미상으로는 공 3개 뽑을 때 내가 원하는 파란색이 몇 개? 빵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게 모두 검은색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가볍게 시컨비 3 하시면서 들어오되 5대 여기는 검은색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파란색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검은색 3 컴비 3으로 가겠더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만약에 이거 1개짜리 1개가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10컴비 3에 대해서 되니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그 파랑이가 1개. 여기가 파랑이. 그럼 나머지 2개는 뭐겠어요? 검은색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파랑이가 7컴비 1로 한번 뽑아주고 검은색은 3컴비 2로 한번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네, 여기까지가 2단계.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확률들은요, 니네가 그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그런 확률들이에요. 조건부 같은 게 아니라. 이해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이 꾸준히 만약에 여기가 막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계 끊어주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됐다고 치면,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되었다고 치면, 우리는, 이런 확률들을 가만히 보니까, 됐죠? 확률 보니까, 여기 0일 때 요거, 1일 때 요거, 2일 때 요걸 보니까 좀 귀찮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게 이산적 확률 분포표야. 그럼 줄여서 세 번째 단계로 갈게요. 세 번째 단계. 뭐냐면 이산 줄여 확률에 대한 분포를 보기 위해서 만든 표, 이산적 확률 분포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이게 표를 작성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알았죠? 실제로 모든 문제들은 이 표의 입장에서 풀게끔 되어 있으니까 뭐 다시 한번 예를 봅시다. 그러면 뭐 해볼까요, 이번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효. 자, 정사면체인데 됐죠? 여기 있는 숫자가 당연히 1, 2, 3, 4 뒤쪽에 4까지 이렇게 들어있겠죠? 당연히. 자, 요거를 두 개나 던질 때, 자, 여기까지 문장을 딱 하나 꺼주셔야겠죠? 됐지? 나중에 우리 확률 계산하려면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4, 4, 16까지 됐어요. 이렇게 머릿속이든 뭐든 딱 짚고 들어가시더라고.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두 수에, 그럼 이제 두 개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보이는 눈에 두 수에 뭐 할까? 평균을 할까? 평균이라고 할까, 얘들아? 평균? 이렇게 되는 거니? 오케이? 두 수의 평균보다는 합으로 갑시다. 아까 합을 얘기했으니까. 됐죠? 그럼 두 수의 합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그럼 두 수의 합, 그걸 갖다가 변수 x라고 할 때라고 나왔으면 그 x 앞에 있는 합을 보셔야 된다고. 합. 도대체 합을 우리가 저게 하나씩 다 구할 수 있을까? 다 구할 수 있으면 이산적 변수.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면 안 돼요. 변수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럼 변수를 보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의 정성 괜찮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정성이냐면 지금 내가 주사위 삼면체 두 개니까요. 1, 2, 3, 4를 볼 수 있고요. 하나의 삼면체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를 볼 수 있네요. 근데 난 여기서 대니 두 수에 갖다 합을 보고 싶은 거니까 요 안에는 보세요. 요 안에는 합을 갖다 한번 적어보겠다. 그런 마인드. 지금 그게 x니까 이 문제 변수.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더한 거 2 이렇게 적어보겠다. 이런 마인드. 정성을 들여서 말이죠. 자, 3, 3은 6이죠. 4, 4는 8이죠. 합이니까. 자, 이해가? 오케이.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런 표를 좀 보시면은 여기하고요.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밑에 부분. 또 이런 것도 대칭이니까 뭐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 2. 그럼 여기 3이잖아. 더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1, 2. 여기도 3이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랑 하면은 4. 1, 4는 5. 자, 2, 3은 다시 5. 2, 4는 6. 3, 4는 7.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는데, 됐지? 중복되는 건 안 될 거니까. 따라서 공간 부족한 게 여기로 갈게요. 자, 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기 일단 변수들만 쭉 불러봐라, x만 좀 불러봐라 한다면 가장 작은 숫자부터 한번 써볼까요? 뭐야? 합중에 제일 작은 거 2, 그 다음에 3, 4, 5, 6, 7 해가지고 어디까지? 8까지잖아. 8.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선생님 3, 4, 5, 6, 7, 8까지 가능하고 카운팅이 돼요? 그러면 이산적 변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1단계라고 그랬어. 변수를 느껴라. 확실하게. 그 다음 그 변수에 대한 아이고 귀찮아. 됐어? 이 변수에 대한 확률 계산, 그게 2단계라고요. 정확한 확률 계산. 그래서 여기다 probability x라고 쓰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정확한 확률 계산. 그러면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건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 두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몇 개였죠? 16개. 1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전부 다 16분에 16분에 자, 찍고 있는데 허벌나게 놀랬네. 지금 뾰롱 소리가 나가지고요. 핸드폰이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그나마 다행이게 제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갑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계속 강의한 거 다 한 번도 안 지키거든요. 어이구.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 16, 16, 16, 16개를 깔아놨는데, 여기다가 천천히 확률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죠? 여기들은 다 합들이잖아요. 합들. 그죠? 합들.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일 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표 같은 게 있으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 합이 2가 나오려면, 여기 있잖아요. 2. 됐지? 2가 나오려면은,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1과 1이 더해지는 상황.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던졌다는 것은 두 수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두 수가 1하고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해서 몇 가지? 한 가지. 지금 이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정확한 모든 가지수를 다 쓰는 게 확률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까지가 일단 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이거야. 되니, 이런 게 돼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포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 합이 3이 되고 싶다. 여기 3 여기 있습니다. 여기. 되니? 그러면 이 3이라는 건 1, 2도 되는 거고, 반대로 2, 1도 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렇군요. 1, 2와, 그쵸? 2, 1. 명확하게 몇 가지군요. 두 가지군요. 즉, 여기 이제 숫자들을 이제 세시면 될 것 같아요. 3이 나오는 경우. 이해가죠? 따라서 이건 두 가지고요. 맞지? 4가 나오는 경우는 4 대칭 형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4, 4, 4. 됐죠? 세 가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5 같은 경우는요. 5, 5, 여기도 5, 5가 될 테니까 총 몇 가지고요? 네 가지고요. 이해 가시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6은요. 6, 6, 6이니까요. 다시 세 가지가 되고요. 자, 7은요. 7, 7을 두 개나 있네. 두 가지가 되고요. 8은요. 한 가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 스피드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됐죠?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됐죠? 이런 젠장. 여기 공간이 부족하네. 잠깐만. 샤라락. 맨 마지막에 자, 여기다 이제 한자. 선생님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자가 이겁니다. 자, 합. 그죠? 이 모든 확률들의 합은 반드시 전체 그 상태, 전체 그 샘플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확률이 1이 되셔야 됩니다. 됐죠? 확인해 보죠. 16분에 여러분 1, 2, 3, 4까지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거기다가 3, 2, 1 더하면 16이잖아. 되네요. 그럼 내가 여기 확인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표를 갖다가 잘 만든 거다. 자, 이렇게 믿으셔도 되는 거라 이거야. 됐지? 아우 귀찮지. 원래 통계학이라는 자체가 귀찮아요. 자, 이런 거. 자, 알아두시고 표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표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보면 이제 확률들이 막 보이잖아, 이렇게. 막 보이지? 그지? 그때마다의 확률들이. 그러니까 그런 확률들에 대한 분포, 마지막 분포로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어? 이해 갔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죠. 다 지우고. 그럼 결국 분포 상태란 무엇인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개념에 도수 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그 분포 상태는 자,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자, 다시 한번 얘기 좀 먼저 할게요. 확률 분포를 보기 전에 확률 분포를 볼 수 있는 그 확률에 대한 도움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률에 대한 도움을 준다고? 아까 전에 확률 구하기 얼마나 빡쳤니? 그치? 근데 확률을 구하기 위한 저걸 잘 구하게 도움을 주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요. 이때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함수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정말로 되게 우리한테는 아주 친근한 아주 좋은 놈이라 이거야. 왜? 확률을 가르쳐 주거든. 구할 필요가 없어 확률을. 알겠니?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봐. 다만 약간 처음 배우실 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봐봐. probability. 일단 확률은 맞네요. 그죠? probability. X가, large X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변수라 그랬지? small x. 자, small x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변하는 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확률에 대한 표현은 맞잖아.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아까 기억나니? 좋아? 오케이. 자,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 뭐, kp라고 할게요. kp라다 미쳤나 보다. kx라고 할게요. kx.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함수 표현이라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때 괄호 쳐놓고, x는 1, 너는 2, 너는 3까지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 변수도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없어요. 변수가 왜 나온다고 여기 변수가. 어머 그럼 변수가 꼴랑 3개구나. 3개구나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우리는 아까와 같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한 정성까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 문제는 변수가 꼴랑 몇 개뿐이 없다고 보시고 3개, 아싸 1, 아 2, 아 3,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됐어? 그 다음에 그때마다 나오는 확률을 원래 아까 전부터 계속 열심히 구해봐야 되는 건데 얘는 이런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니 여기다가 이런 변수들을 뭐만 하면 대입만 하면 얼마나 좋은 친구니? 어?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것도 있잖아, 그지? 얘만 만나면 우리 좋은 거야. 진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어렵긴 하지 말고 1 갖다 집어넣어봐. 1 갖다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확률이 나와. 얼마인데? 1K. 2 갖다 집어넣으면 5에 2K. 근데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확률이라고 쳐 그냥. 알겠지? 3 집어넣으면 3K. 야 얼마나 좋니? 그지? 마지막. 선생님 K는 그럼 뭔데요? 하고 싶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전체 대상의 확률들의 합을 보라고요. 이거 다 더해봤자 1이 나와야 된다고요. 1.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더해봤자 무조건 1이더라. 아시겠어요? 이게 6K니까 만약에 K를 구한다 그러면은 K는 얼마겠어? 6분의 1이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표를 작성하는 느낌으로 진짜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확률이 나오는구나.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다 2 곱하니까 얼마야? 3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네는 6분의 1에다 3 곱하니까 얼마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확률들이 자동 발사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지 않니? 그래 놓고 분포 상태를 본다 이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이제 교재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또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더라. 봐, x가 또 x일 확률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확률 질량 함수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데 야 이게 ax 플러스 b로 나왔더라 이거야.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이제 괄호 잘 보세요. 괄호. x는 또 1, 2, 3. 예를 들어. 되니 그러면 이와 같은 표를 갖다가 작성하심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돼.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러지 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하 확률을 구하는 건 이 문제는 쉽겠군 이런 느낌으로 봐. 1 여기 2 여기 3 여기 들어갔지. 그때마다 나오는 확률들이 있다면 그냥 바로 가자. 자 1 들어가면 얼마냐 확률 A 플러스 B. 선생님 A 플러스 B가 무슨 확률이에요. 에이 그렇다고 치라고. 알았죠? 그렇다고 치셔야 된다고. 2 들어가면요 2A 플러스 B. 3 들어가면요 3A 플러스 B. 그냥 이게 확률들이 있다고 쫙 나오는 거야 그냥 쫙. 근데 이들의 모든 합은 반드시 얼마이니? 1이니 우리는 적절한 조건 하나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봐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제 A끼리만 더하면 얼마니? 6A지 6A. B끼리 더하면 3B. 이 정도의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고 만약에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그지?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겠냐 이거야. A, B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해만 하면 되고 나올 때마다 야 이건 너 옳다구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유레카. 알겠지?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친구니까. 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되겠네요. 마지막 두 번째는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되고 단계가 느껴지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개념과 됐어?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그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오케이. 5번째로 가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확률에 대한 분포, 즉 이산적 확률 분포를 이제 한번 보자 이거야. 분포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지. 아까 한번 얘기했듯이 일단 그 확률들의 대표값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평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평균. 아시겠죠? 그 다음 그 확률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뭐라 그랬어? 3포도라고 했지. 3포도. 그 3포도의 중에 뭐라 그랬어? 분산.
그 다음 무슨 편차? 표준 편차, 표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평균은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석을 할 때 됐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수치.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 라는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또 합니다. 여기 결과를 알아두시고요. 요 세 가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와, 오늘 각가지 예제, 많은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됐죠? 네, 요거는 편의상 조금 문제를 수치화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가 사면체를 갖다가 두 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던졌어. 한 개만. 그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 계산까지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럼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여러분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개? 네 개죠? 네 개. 1, 2, 3, 4. 이해가죠?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그냥 보이는 눈의 수. 됐죠? 이거는 2를 넣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 수를 변수 x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 그 x 뒤에 있는 문장, 이 문장, 요걸 캐치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4가 보일 텐니다. 인정? 자, 이렇게까지 분석이 다 됐으면 바로 3단계. 뭐로 들어가라고? 표 작성으로 들어가라고. 알겠나? 이산, 확률, 분포표. 돼서 그러면 여기 x 하나 잡아주시고 쭉 한번 당기시고 이제 자연스러워지죠? px. 됐죠? 1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아니면 3이거나 아니면 4일 수 있고 나중에 우리 합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합이 들어가는 칸까지 합은 무조건 1 박아놓고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맞는 거야. 아니, 한 번 던져가지고 1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요? 4분의 1 있죠. 자,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1. 얘도 4분의 1. 인정. 다 더하니까 1 나오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개념으로다가 작성했더라 이거야. 자, 여기까지가 되었죠, 이제?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확률들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고 분포 상태를 볼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됐죠? 바로 평균, 두 번째는 분산, 세 번째는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편경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증명까지는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티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찍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과정이니까 수능에 나오지 않잖아요. 내신 과정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갑니다. 따로 찍어 드릴 테니까, 따로 말씀 드릴 테니까. 근데 아마도 안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과 시험에서는. 자, 평균 갑니다. 평균은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2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자, 내가 만약에 평균을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아까 중2 때, 총 개수분의 총 도수였죠. 총 개수분의 맞아요? 오케이. 그때 이제 뭐라고 했을까? 별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수가 몇 개씩 나왔으니까 도수를 이렇게 곱하지 않았습니까? 별량이 아까 별량이 1이었으면 아까 1이 2개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가만 보시면요. 이게 가볍게 증명이에요. 이런 게 가벼운 증명. 보세요. 총 개수분의 도수만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전체에 나오는 총 경우의 수라고 바꿉시다. 이 총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돼서 그 4분의 도수가 뭡니까? 1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1. 한 가지다. 이게 한 가지라고 볼 거예요. 도수라는 것을 그 1이 나오는, 그 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여기도 경우의 수, 여기도 경우의 수라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니, 얘들아? 결과적으로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게 나오는 경우의 수. 도수라는 건 그런 거니까 결국 얘가 뭐냐면 확률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이해해도 돼. 이게 증명 과정이야, 이게. 실제로. 그 다음에 별량은 뭐냐면, 변수지 뭐, 변수. 이런 변수. 그죠? 이건 변수.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됐지? 그대로 들어와서. 자,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정도 맞으면 돼요. 평균을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답니다.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량 곱하기 도수의 그때 정확한 표현은 뭐였습니까? 그 중학교 때 배울 때 합이었잖아요. 합. 분자가. 얘랑 한 걸 다 더했었잖아. 맞아?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곱하기를 하되, 이렇게 곱하기를 하되 다 뭐 하시면 된다고? 더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식하게 자, 간다. 시그마. 됐어? 시그마. 다 더할 건데, 여기 있는 걸 다 더할 건데 어떻게 해서요? 별량을 변수로 바꾸고요. 변수. 떼니 요거분에 요걸 갖다가 뭐라 봤다고? 확률. 그때마다 나오는 확률로 바꿔주시면 변수 곱하기 확률의 시그마, 변수 곱하기 확률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인정? 통계학은요,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이딴 거 잘 안 적어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고요. 됐지? 이러한 수식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수를 x라고 불렀을 때 그때도 나오는 확률을 px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 됐습니까?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and sigma 다 더하라. 됐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은 이건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리딩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나 영어 되게 못 써. 어쨌든 리딩만 맞나 이거? 지워버려야지. 자, 이렇게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해가십니까?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냥 이거 곱해봐. 그거 얼마야? 4분의 1. 한번 써드릴게요. 또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또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만약 이놈을 갖다가 통분을 한다면요. 전체 개수,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1가 나오고, 그죠? 얘 곱하기 얘가 뭡니까? 변수에 대한 도수를 곱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중2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변수에 대한 도수. 도수라는 거 한 개. 한 번 나오는 거니까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계산한다 이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다 더하면 10이니까 결국 2분의 5가 나오게 되고. 됐죠? 약분 쳐서 뭐 아니면 2.5라고 해도 돼요. 2.5.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은 뭐다? 2.5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과정 약간의 그 증명 곁들여서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캐치할 건 뭐냐면 일단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표현. 됐죠?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평균이고, 됐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로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 놓고 이제 기호 연습 좀 합시다. 아까 전에 중2 때는 평균을 어떤 기호를 썼냐면 M이라는 기호를 썼어요. M. 됐죠? 근데 지금은 M도 되지만 여기 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expectation 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거는 expectation은 원래 그 풀이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거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부르니 기대값이라고 나오는 문제는 평균 구하는 얘기라고. 됐습니까?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원래 기호의 학문이에요. 통계학은 원래부터. 그래서 이 X라든가 expectation X.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더 거지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왜냐면 분산이라는 과정은 항상 짜증나요. 계산하는 과정이.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저 중학교 때 평균을 M이라고 잡았고요. 기호상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읽냐면 똑같이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됐어요? 근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약속이니까. 알았지? 약속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일게요. 그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답니다. expectation x 제곱에서. 그럼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좀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평균이 아니라 x 제곱의 평균이다. 됐어요? 한글로 이렇게 마이너스 expectation x 전체 제곱 이렇게 한대요. 물론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됐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아까 구한 그냥 x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놈을 아까 2.5 있죠? 2.5 요거 제곱하라는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만 구하면 돼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중학교 때보다는. 아시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그럼 알면 되잖아. 우리가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갑니다.
여기 남아있는 너 있지. 너가 x였거든. 근데 내는 x제곱을 보고 싶어. 그럼 제곱하면 돼. 이렇게. 싹 다 제곱하면 되고요. 조심할 점은 확률까지 제곱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확률은 일정한 거야. 알겠니? 따라서 만약에 아까 원리대로 요 놈을 갖다가 계산한다면요. 다시 제곱 만들어 놓고 곱하기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그놈의 느낌을 한번 식으로 쓴다면 이건 아셔야 돼. 이 식은 리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시그마 다 더할 거니까 x를 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변수를 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보이는 확률의 곱셈을 되냐는 뭐야? 다 더해주라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그마 그냥 변수 x에다가 확률 곱셈을 더한 건데 그놈 자체를 제곱한 거에 불과하더라.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난 얘만 계산할 거야. 아까 이건 계산해놨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아까 2.5였나요? 2.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럼 여기만 계산합시다. 이게 뭐야?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즉 만약에 4분의 1을 통분한다면 돼요? 4분의 1을 통분한다면 자 요놈이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1. 근데 결과적으로 얘랑 곱해도 2의 제곱 얘랑 곱해도 뭐의 제곱? 3의 제곱 얘랑 곱해도 뭐의 제곱? 4의 제곱이니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좀 많아지잖아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좀 많아지면 뭐 그런 거는 우리 예전에 수열에서 봤던 그 시그마 K제곱 있잖아요. 시그마 K제곱 공식 같은 거 또 써야 하는 거고 알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분산이다. 돼요? 그래서 분산은 원래부터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아까 전에 expectation x처럼 갑니다. vx 이건 variance예요. 선생님 못 쓰고 읽힐 줄만 알아요. 어쨌든 variance x라고 쓸 수 있다.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요 계산 방법 있잖아요. 요거를 완벽하게 속지 외워주시고요. 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두 번째로는요 요 기호의 학문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시그마 x제곱 곱하기 px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얘다. 됐죠? 또한 얘 뭐 이거 있잖아. 시그마 x 곱하기 px 그럼 걔가 의미하는 건 2x 이거다. 이런 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을 줄 아셔야 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결국은 분산 구하는 얘기구나. 우리 내신 시험에서. 자 이런 식으로. 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뭐 계산하면 겁나 뭐 이상한 어떤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표준 편차는 별거 없고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됐죠? 거기 지금 구한 분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단계라고. 봐봐. 평균을 모르면 얘를 못 구하지. 얘를 모르면 얘를 못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평균, 그다음 분산, 그다음 표준 편차 순서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요. 의미상으로 정의가 루트 분산이에요. 루트 분산 뭐라고 이거? 분산 구한 너에다가 그 루트만 붙이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결국 기호상으로 얘가 있잖아.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시그마 제곱에다가 루트를 다 붙이면 결국 표준 편차가 나오네요. 그쵸? 그럼 표준 편차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는 맞아요. 시그마라고 이게 표현할 거야. 루트 붙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니까요. 절대값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값. 이해가십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운 거 맞는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조금만 조심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래 놓고 여기 지금 명확하게 x에 대한 분산, x에 대한 평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표준 편차, 뭐에 대한? x에 대한. 이게 지금 약간 6처럼 보이죠? 6이 아니라 이렇게 쓴 거야. 거꾸로 이렇게. 됐죠? 시그마. 그래서 x에 대한 표준 편차의 기호만 하시면 되죠. 뭐 의미는 나중에 계산할 때 루트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확률 분포라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일컬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가두시면 거의 완벽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브로 마지막은 계속 마지막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x라는 것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 구해놓았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제 이거를 살짝 장난질을 쳐요. 이게 뭐냐면 이 변수가 지금 x였잖아요. 변수 x를 살짝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에다 어떤 숫자도 곱하고 뭐 더하기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별거 없어요. 그랬죠? 정확한 공식 암기. 알겠죠? 공식 암기로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왜 되는지까지 공부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자 우리가 내신 과정에 있어서 그럼 얘는 아는데 얘를 모르겠다 하셨을 때 한번 보여드립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열심히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아까 그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뭐 2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얘가 4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기호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표준편차 이렇게 표현 이렇게 쓰겠습니다. 6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2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요런 걸 갖다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expectation ax 플러스 b라든가 분산 ax 플러스 b라든가 이렇게 가버리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ax 플러스 b라든가 자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야. 자 그러면 여기 평균부터 가십시다. 평균은요 여기 x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반드시 x의 입장에서 붙어있는 숫자와 떨어져 있는 숫자 모두 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x를 딱 끄집어내시면서 더하기 b가 있으면 b, 빼기 b가 있으면 빼기 b.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서 현재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니요. 여기 2라 그랬잖아요. 2가 딱 대입하시면 돼요. 정답 지워되죠? 자, 정답 2a 플러스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다시 한번 x의 입장에서 이 x를 끄집어내시고 나머지 숫자들은 그대로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분산인데 이 분산이라는 놈은요.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숫자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알겠죠? 끼치지 않으니까 아예 지워버리고 그럼 표준편차도 마찬가지죠. 아예 지워버리고 됐죠?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 vx 열심히 이제 vx까지는 끄집어내시고요. 붙어있는 a 있잖아. a라는 숫자의 제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 정도 외워주시고 따라서 아까 전에 이제 vx가 4라고 알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4a의 제곱이다 라고 하셔도 좋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원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역시 b 같은 거는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일단 얘부터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냐면 절대값 a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는 표준편차니까 표준편차 x가 되겠다. 즉 여기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x의 입장에서 표준편차를 끄집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표준편차예요. 끄집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a 있잖아. a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러면 이제 정답을 내놔요. 절대값 a에다가 요 표준편차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2라고 했나요? 그죠? 2 곱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2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요 다 이렇게 x를 내지 않고요 이렇게 변형해서 내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올 때도 어쨌든 기본은 얘네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까 했던 계산 과정 거쳐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연습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개념은 좋습니다. 수고했어요.